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의 GPU 방향 전환과 삼성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AMD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독일 이파 행사에서 그 AMD의 수석 부사장인 잭 쿠인이 톰스 하더웨어와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핵심은 그 AMD가 매니아 GPU 시장, 여기서 매니아라 하면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GPU 성능을 인식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게임 전문가용 시장, 즉 하이엔드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하이엔드 시장 공략에 힘을 빼고 중저가 GPU, 미드레인지 시장, 저렴한 GPU 시장, 보급형 GPU 시장에 공을 들이겠다,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AMD가 앞으로는 전체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 매니아 시장에서 엔비디아 아성을 공략하지 않고 일반 시장 공략을 통한 점유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AI 칩 시장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최고급 성능의 GPU를 추구한다는 점도 확실했습니다. 잭 쿠인 부사장은 사티아 네달랜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챗 GPT에서 가장 빠르게 실행되는 GPU로 AMD의 그 MI300 GPU를 꼽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최고가 되는 전략, 킹 오브 더 힐 전략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일반 게임용 GPU 시장에서는 플래그십 하이엔드 시장보다는 보급형 미드레인지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잭 쿠인 부사장이 이 보급형 시장을 공략할 때 유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중 하나는 보급형 시장 공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리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개발자 확보에서 유리한 지점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시장 진출과 개발자 확보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GPU 시장의 꼭대기를 공략하기보다는 훨씬 범위가 큰 보급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AMD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라고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시장에서 곧 출시될 GPU인 라데온 RX 8000 시리즈에서 고급 GPU 출시가 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AMD가 고급 GPU 시장에서 더는 엔비디아와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잭 쿠인 부사장 발언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AMD의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GPU 시장에서 현재 AMD의 방향 전환을 이해하려면 역설적으로 CPU 시장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AMD는 지금 인텔이 10나노부터 제대로 된 CPU 칩 양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x86 진영에 속한 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업체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벌써 그런 지가 수년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AMD의 위상은 시장 점유율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리더십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U 시장의 메이저 업체는 여전히 인텔입니다. 라이젠 CPU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따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기업 시장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호퍼 블랙엘 등과 최정상의 성능을 두고 MI300 시리즈로 경쟁하겠지만 일반 게임용 시장에서는 가성비, 즉 언덕의 왕이 되기보다는 너른 들판을 확보하는 전력을 구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AMD가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삼성과의 시너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AMD가 중저가 시장, 중저가 GPU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파운드리 이원화라는 옵션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TSMC의 지나친 칩 제작비 요구는 AMD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이 보급형 GPU는 삼성 파운드리가 논란을 겪고 있는 최선단 노드의 수율 문제도 비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삼성은 3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 논란 중이지만 5나노, 4나노만 해도 별탈 없이 칩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AMD가 엔비디아와 하이엔드 왕관을 놓고 출혈 경쟁을 하던 것을 가감히 접고 중저가 GPU 시장에 힘을 주기로 한 이상 이 가성비 파운드리를 이전보다 옵션으로 적극 고려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전에
삼성이 만약 그 AMD의 프로세서를 수주하게 된다면 준저가 GPU 그리고 CPU와 GPU를 합친 제품인 APU부터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부터 삼성에 맡겨서 신규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면서 듀얼 파운드리 전략의 유효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 4나노만 해도 TSMC처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노드 자체만 5개인데요. LP, LPP, LPP 플러스 등 3개는 AP 제작용 노드입니다. 이 수율과 관련해서 퀄컴과의 아픈 추억이 있는 노드가 바로 4나노인데요. LP에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만들다가 낮은 수율 때문에 후속 칩을 TSMC에 내준 것이죠. 하지만 이후 수율이 개선돼서 구글의 텐서 칩 그리고 엑시노스 2400 등이 만들어져서 LPP 플러스 노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그 AMD의 GPU 등 프로세서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4나노 노드가 바로 HPC 칩을 만들기 위한 전용 노드, 첫 번째 전용 노드죠. 삼성 입장에서는 첫 HPC 전용 노드입니다. SF4X가 있습니다. 이 SF4X는 그 HPC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된 삼성의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AMD의 GPU 전략 변화와 맞물려서 빛을 볼 수 있는 노드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4나노 노드 중에는 자동차 전용 칩을 만들기 위한 노드도 있습니다. 아무튼 AMD가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게 되면 삼성도 분위기 반전이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사실 그 삼성과 AMD와의 파운드리 링크설은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만큼 이번 건도 단순 가능성, 확률의 영역에 머물 수도 있지만 링크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연성이 높은 얘기고 실제 물밑 접촉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TSMC도 AMD의 삼성 접촉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여름 무렵에는 TSMC가 보유한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스가 삼성이 AMD의 APU를 14나노에서 유치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디지타임스는 최첨단 노드는 TSMC, 성숙 노드는 자신의 뿌리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만을 선택했던 AMD가 처음으로 자신의 프로세서를 삼성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만만치 않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올해까지 그 팁스터 업로드 등을 통해서 삼성이 AMD의 4나노 칩을 계약했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고 최근에는 AMD가 삼성의 3나노를 고려한다는 얘기도 한동안 나돌았었습니다. 리다수 AMD CEO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최초로 바꾼 트랜지스터 구조를 최초로 바꾼 3나노 노드를 활용할 것이란 말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전에 그 JP 모건이 AMD가 일부 프로세서 물량 제작을 TSMC에서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그 시기가 빠르면 2023년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4, 25년이 바로 AMD가 삼성 파운드리와 실제로 계약으로서 얽히는 그런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배경을 인식하고 잭 쿠인 부사장의 인터뷰를 음미하면 삼성과 AMD 간의 협력이 가시권, 파운드리에서 협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AMD 입장에서 볼 때 핵심 포트폴리오에서는 조금 빗겨나 있는 제품부터 삼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AMD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캐파 확보 문제도 골치 아픈 일인데요. 자신의 프로세서 중 일부를 떼서 다른 파운드에 외주를 줘야 한다면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물량이 바로 GPU, 보급형 GPU 물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도전자인 삼성으로서는 CPU, GPU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AMD 물량을 초보적인 수준으로 맡아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스타트업의 프로세서 물량을 따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스타트업 물량, AI 칩 물량, AI 칩 프로세서를 따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물량은 소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의 프로세서를 따내는 것과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것이죠. 만약 삼성이 AMD의 전략 변화를 계기로 AMD 칩을 수주하게 된다면, 제작하게 된다면 HBM에서의 협업, 그리고 AP 분야 GPU IP에서 협업을 넘어서 AMD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